안녕하십니까. 헌법개정 국민행동 공동대표 청원법연구소장 조유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 소멸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제목인데요. 최근에 우리 지방에 지금 막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더군다나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또 지역의 그 청년층이 지금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활력도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지방 소멸을 그러면 어떻게 막을 것이냐 했을 때 결국은 기승전 지방자치다. 지방자치, 지방의 책임과 권한을 과감하게 부여를 해서 지방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많이 남겨둬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지방에 자생력이 생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방의 소멸을 막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도 역시 국가의 운영 체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게 또 국가 운영 체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헌법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 헌법은 너무나도 이 헌법 규정이 너무 소박합니다. 단 두 개 조항이 있습니다. 자, 117조, 그 다음에 118조, 이렇게 두 개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이 조례나 뭐 이런 거죠. 조례 규칙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법률을 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 법령하고는 여러분, 법령하고 그다음에 법률하고 다릅니다. 그죠? 법률은 이제 국회에서 제정하고 헌법 다음에 있는 그 규범이 법률입니다. 법령이라고 하면은 뭐 가장 넓은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헌법이나 법률은 물론이고 그 밑에 하위 법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 뭐 부령, 이런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도 다 법령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조례 같은 것을 만들 때 이 법률은 물론이거니와 하위 법령에도 위배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118조에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별거 뭐 간단한 조항 같은데, 자 우리가 보시면은 국회하고 자, 그다음에 정부가 있죠. 이건 서로 딱 남남이죠. 헌법적으로 남남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는 또 국회에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 그 의사를 관찰할까, 이걸 하죠. 물론 이제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다수당이 야당일 때는 정부와 국회가 또 사이좋게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다수당이 야당이 다수당이다, 여소야대다, 그럴 때는 또 항상 이게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국정이 마비되는 그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가 어쨌든 삼권 분립의 두 축으로서 따로따로 가는데 반해서,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자치단체 의회를 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큰 틀이 있으면 이 안에 이제 의회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한 기관이에요. 기관에 불과하다. 바로 이게 이제 바로 118조 1항에서 지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역할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들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하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기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지방자치법이 있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의원 선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죠. 그렇지만은 단체장 선임 방법, 요거는 지금 그냥
블랭크로, 그러니까 선임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선거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선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모든 단체장을 임명제로 한다 해도 그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 이겁니다. 반면에 의원은, 지방 의원은 반드시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돼요. 안 그러면 헌법 위반입니다. 자, 외국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 특히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자치행정이라든가 또는 자치법규의 어떤 측면에서 살펴볼 건데요. 자, 프랑스 헌법은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프랑스 헌법 전문에서 프랑스는 지방자치 국가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몇 년 전에 그 개헌을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자체는 지자체 차원에서 가장 잘 행사될 수 있는 권한에 대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 이것에 대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지자체 권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한다. 지방의회를 통하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한 부분인데 비해서 지방의회가 프랑스에서는 지방의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한다 해서 역시 지방의회를 또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지방의회의 행정입법권을 통해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 헌법, 독일 연방기본법 제28조에 의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에서 지역공동체와 모든 사안을 자기 책임으로 규율할 권리가 있다.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이게 이제 독일어로 게마인데라고 하는데요. 기초지방자치단체 아시다시피 독일은 연방국가죠. 연방기본법이라고 되어 있죠. 연방이기 때문에 각 연방의 주에서는 당연히 그 주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주의 밑에 또 그 자치단체가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단체에게도 그러한 그 지역공동체 모든 사안을 자기 책임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것도 지방자치에 대한 하나의 그 매니페스토다,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스웨덴 헌법 볼까요? 스웨덴은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권을 의회가 행한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또 역시 의회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 원칙에 따라서 공익에 관한 지방 및 지역적 사안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제한이죠. 제한은 그 제한을 할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지 너무 과도하게 지자체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일본 헌법 볼까요? 일본도 우리처럼 뭐 조항이 많진 않아요, 지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 몇 개 더 있긴 한데 92조에 보면은 자, 우리 헌법이랑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 조례를 제정할 때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나라 뭐였죠?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령. 근데 얘네는 법률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얘네 이제 뭐 정령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거죠. 그런 거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법령이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어긋나면 안 돼요. 그 범위에서 해야 되지만, 자, 일본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범위에서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례를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따졌을 때 시행령, 시행규칙의 눈치는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일찍이 그 지방자치가 발전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일본 헌법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자, 일본 헌법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특정한 지방자치단체만 적용되는 특별법. 자, 이건 이제 국회가 만들겠죠. 국회가 이런 법을 만들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법을 만들 때는 그래서 주민투표를 거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회가 이를 제정할 수 없다. 이러한 법률,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법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본 헌법은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에 1946년에 우리보다 조금 먼저 만들었어요. 일본 헌법. 뭐 그 예전에는 이제 제국 헌법이라고 해서 있었으나
이제 현행 헌법은 이 46년에 만들어졌는데, 자 이때 이 헌법을 만들 때 미국의 영향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미국의 입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마음대로 못하게 미국이 이런 걸, 조항을 넣게 했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일본의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앙 정부에서 그러니까 중앙 정치 무대에서 국회 뭐 이런 데서 함부로 지자체에 대해서 법을 만들 수 없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장치가 돼서 되게 특징적인 조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네덜란드 헌법 뭐 이런 데도 보면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자체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자 이게 만약에 공익에 위배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그러면 함부로 이거를 그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함부로 막 그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국왕의 칙령에 따라, 자 네덜란드는 입헌군주 국가죠. 의원 내각제고. 그러니까 국왕의 칙령에 따라서만 파기할 수 있다. 상당히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핀란드 헌법 보겠습니다. 자, 핀란드는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그 국가 구성 원리를 말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 행정은 주민자치라는 것을 또 이렇게 딱 못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선진국들의, 다 지금 보신 나라들이 대부분 이제 민주주의 선진국들이고 한데, 자, 그다음에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이제 자치 법규, 자치 행정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돈이죠. 지방 자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자치 재정을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헌법에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지자체는 가진다 이렇게 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자체가 각종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 그래서 조세와 관련된 권한을 상당히 대폭 강화하고, 그다음에 특히 그 과세 기준과 세율을 정할 권한까지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서. 다만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권한을 위임을 해주면 세율도 정할 수 있다. 세율도. 자, 우리나라는 모든 게 조세 법률주의죠. 지방세법도 다 국회에서 만들죠. 세율, 뭐 부가 기준 이런 거 다, 과세 기준 이런 거 다 법으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손댈 수 있는 게 굉장히 협소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당연히 지방에서 걷었어야 될 그 세금을 국가나 이런 데서 대신 걷어가지고 뭐 교부세니 해가지고 교부해 주잖아요. 그럼 어차피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써야 될 돈인데, 정부가 딱 한 다음에 이제 마치 그 은혜를 베풀듯이 해주니까 이게 또 참 굉장히 제도적으로 이게 참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냐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모든 권한의 이양은 그 권한 행사에 필요한 재원의 이양을 수반한다. 자, 일을 시키려면은 돈을 줘라 이거 돈. 자, 이 권한을 맡길 거면은 거기에 따라서 돈도 같이 내려보내라 이거죠. 예, 재원의 이양을 수반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독일은 어떤 거예요? 독일은 자치 행정의 보장은 재정적인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세율 지방 이분 기초입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세율 결정권과 과세권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뭐 모든 세금을 다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자, 여기에 대해서도 다 헌법에서 다 어떠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결정해라. 니들이 과세해라.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네덜란드 헌법. 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는 각종 세금과 그래서 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한다는 걸 또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덜란드 헌법도. 예, 이런 점들이 상당히 독특한 내용이다. 자, 스웨덴 헌법. 스웨덴 헌법도 역시도 스웨덴도 뭐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자치 재정에 대해서,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 조항이 없죠. 그냥 뭐 지방자치단체는 117조 1항에서 뭐 사물을 재산을 관리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재산을 관리하고 그냥 뭐 재산 관리인인 거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뭐 조세를 통해서 조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스스로 뭔가 그 지방자치 살림을 해나가는 그런 권한은 상당히 지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 21대 국회 때 국회에 헌법 개정 그 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개헌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자체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일본 헌법하고 이제 비슷하게 가는 거죠. 현재는 법령의 범위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죠. 조례가 훨씬 더 많은 조례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안이 일단 나와 있고요. 이건 이제 제 1안이었고요. 2안에서는 여기는 이제 그대로 여기 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사무 배분에 대해서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한다. 사무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자체가 우선한다. 그래서 근린 행정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주민의 삶을 잘 아는 그 행정 주체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방자치 원칙 중에 하나죠. 근린 행정의 원칙. 그래서 기초 지자체가 중시되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조세, 재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현재는 없기 때문에 신설해가지고 헌법에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그리고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뭐 상급 지자체가 되겠죠. 기초 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고 그다음에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뭐 징수 방법 등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의 민주주의 선진국들처럼 지방자치의 어떤 조세권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와 관련된 우리나라와 해외 사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외국에 비해서는 지방자치가 많이 제한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조세라든가 재정 분야에 있어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이거는 뭐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시대의 정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잘 해야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그 재정 권한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좀 내려보내서 지방이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수행해야 될 그런 과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요. 이것은 결국은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뭐 지방자치법 이런 거 백날 고쳐봤자 소용없습니다. 헌법을 고쳐야 그래서 국가의 운영 시스템을 고쳐야 지방자치도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날개를 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